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479페이지 보시면 제4절 과세 대상이죠. 우리 취득세 대상은 우리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취득세 대상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그러면 자,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갑이라는 7080 세대 요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 포항 영일만 고향이요. 어린 시절에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우리가 쭉 따라가 봤죠. 3인칭 전지적 관점에서. 그랬더니 서울에서 뭐 팔고 갔어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갔어요, 여러분들? 항공기 타고 항공기 타고 김해공항 갔다가 요 공항에서 차량을 타고 영일만 도착했죠. 그래서 맨날 바다 보고 소일하고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인의 시도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 식구처럼 이 사람도 맨날 바다 보면서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에?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서 에? 해삼에 소주면 먹으면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이고 어쩌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사람 맨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 좀 하라 그래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을 다른 사람부터 사서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힘들고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양식업권도 사가지고 양식업도 했죠.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도 하다가 아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여행 떠났죠. 강원도 정선으로 해요. 여기 강원도 정선 가면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죠. 여기서 카지노 하면서 아이템을 떠올려 봅니다. 사북고한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템이 떠올랐죠. 여기 온 사람들 골프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요트사 건설하기 위해서요. 폐강사들이었죠. 그래서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요. 뭐로 여러분들? 에?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그랬는데 이거 다 까먹었어요 벌써 여러분들? 예.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하는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이 스토리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는 이렇게 어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에 광업권 이런 것도 대상이고 또 그 다음에 회원권은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이고 임목법에 의한 임목, 기계장비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선박은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되고요. 차량,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한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오토바이, 궤도, 기차 케이블카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헬리콥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건축물 얘네들 범위를 좀 주의하라고 그랬죠. 토지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대상이 되는데 골프 연습장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이요. 그래서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것들도 자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시설물들도 대상이 된다. 급수, 배수, 도관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본 세분 엄청 많이 있었죠. 시설물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가지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래가지고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러면 어떤 거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렇죠? 승강기 자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그러면 자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479페이지 열거되어 있고요.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뭐 신고 여부, 등기 여부, 허가 여부, 적법 여부 관계없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 건축물, 건물과 시설물이요. 그
그 다음에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같은 것도 대상이 되고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 면제, 그러니까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업권, 양식어권, 광어권 샀다는 표현을 썼냐면 처음에 출원에 의해서 관계당국에서 서류 제출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뭐 한다? 면제예요.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되거든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차량기, 장비, 항공기, 선박이요.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원시 취득했을 때, 그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가지고 바로 현대자동차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겠죠?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이미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취득세를 또 내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 또 수출 경쟁력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머리끌 순서는 바뀌었지만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 이런 거 대상이 되고 회원권 5가지 대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거기 팁에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죠. 취득세 취득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어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자, 양도세 대상은 될지언정 취득세 대상 아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나 이런 것들 아닙니다. 하여튼 소유권 이해 권리들 아니고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분양권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 세율 적용 시에 주택 수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만 그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양권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내요. 조합원 입주권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내요. 나중에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거고 조합원 입주권은 그 토지 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슬쩍 집어넣고 취득세 부과된다고 속입니다.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다 이런 거 다 밑줄이었고 그 다음에 제5절 취득 시기를 봅니다. 취득 시기는 시험에 최근에 28회 때 나왔어요. 30회 때 나왔어요. 취득세 취득 시기가 28 나오고 30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32회니까 올해 또 좀 가능성이 있네요, 여러분들. 취득 시기 그래서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 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취득 시기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인데 먼저 교재 원시 취득부터 나오는데 원시 취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에 의한 취득이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로 취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을 취득시로 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했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했냐면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었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받은 건축물 양도소득세는 언제를 취득시로 했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받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에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같은 날에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지 교부한 거나 내주는 날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용어가 좀 다른 것 뿐이지. 하여튼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고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했을 때 취득시기 어느 때로 하느냐.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예외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에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또 사용승인서 그날이 되고 사용승인서나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그래서 눈에 익혀두시고 그냥 원칙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거기 팁 있잖아요. 이 팁 내용은 삭제합니다. 팁 내용은 여기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팁 내용 전체를 삭제해 버립니다. 요건 삭제해 버리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를 봅니다.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취득식이 언제냐? 공사준공 인가일이요. 공사준공 인가일. 자, 그래서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 등기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었어요. 등기를 아니고 등기를 X고 공사준공 인가일이고. 동그라미 2번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으면 그날이에요. 사용승낙일, 허가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찾고.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자 언제냐? 공사준공 인가일이에요. 등기일이 X입니다. 등기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 등의 비조원용 토지의 취득식인데요. 주택조합 등이 비조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럴 때 취득식이에요.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비조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미출입니다.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근데 다음 날로 바꿀 수 있고. 근데 주택재건축조합이 도정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이 비조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날 쏙 빼고 출제가 됐죠.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이런 거 나왔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인데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키기로 했습니다. 최독기, 금독기, 은독기, 쇠독기, 남북공과 산신용금 얘기해 드렸는데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인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을 때는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벌어질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을 때 이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하고,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을 때 입식금 진 부분은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환지 처분 공고일 이렇게 지금처럼 소유권 이전 고실 이런 거라면 항상 뭐 다음 날 이거 꼭 확인합니다. 다음 날 쏙 뺀다고. 그래서 28회 시험 때 이것을 주택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비조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는 소유권 이전 고시 1이다. 이런 식으로 다음 날 쏙 빼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문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상당수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시험을 보면서 제 음성이 들렸죠? 소유권 이전 고시 나오니까 얼핏 보니까 다음 날 제 음성이 딱 들렸죠? 다음 날 봤더니 없어. 그래가지고 다 골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 요거. 근데 주택조합이 주택법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이 비조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고요. 도정법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조합이 비조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요거. 자, 다 체크하고 눈에 익혀두시고요. 넘어갑니다. 480페이지에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식입니다.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식은 원칙 언제냐? 일반적인 경우 계약상 잔금지입니다. 거래 당사자 안에 신고된 그 계약상에 남아있는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해요. 근데 그 계약상 잔금지를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이 시험에서 등기일 X입니다. 등기일로 한다 그러면 그럴 따지면 아니에요. 등기일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른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자, 등기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만 디귿번 있죠? 디귿번 내용은 뭐냐면 계약 해지에 관한 거예요. 디귿번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디귿번에다가 제목을 달아놓는데 뭐라고 달아놓냐면 계약 해지예요. 계약 해지. 자,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지는 어떤 내용이냐? 계약 해지라고 답 달아놓고 해당 취득 물건을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줄이요. 별표시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의 해지는 사실이 입증될 때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 쭉 밑줄인데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포인트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거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어떤 서류에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서류를 달달 외울 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또 C번 계약 해제 신고서. D번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오는데 취득세에서는 딱 하나 나중에 나오는 예외 빼놓고는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 빼놓고는 자 무조건 며칠이다? 60일입니다.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 6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한 후 또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가 됐는지 계약 해제할 때 등기 등록이 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는지 꼭 확인합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됐어야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걸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가 되는 경우 계약사와 상관없이 실제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거. 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2개 동그라미. 자,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다. 계약서상으로는 잔금지급일이 2021년 6월 10일인데 실제로는 6월 24일 날 치렀다. 그러면 6월 24일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으니까 객관적 입증이 되잖아요.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또 밑줄이죠. 가로 안에 이 판결문에서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이지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조정 절차 속에서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잔금지비를 증명할 수 있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증명된 취득. 법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 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합니다. 객관적 취득.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다. 법인 장부로 입증된다고 보고요. 자, 근데 거기 팁을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비를 그랬는데 밑줄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뒤에 또 과세표 나오지만 객관성이 있는데 다만 국민들이 헷갈린다고.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한다? 요거 계약상 잔금지비로 합니다. 우리가 객관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개인 간 매매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지비를 사실상 잔금지비 이런 게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떤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잔금지비를 나와 있죠. 그때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어떤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객관성이 있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등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취득시를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비로 합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개인 간 매매인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등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임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개인 간 매매, 부동산 거래 신고등한 법률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도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비입니다. 주의하시고. 예외 등기등록일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등록일이 빠르면 언제다?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 맞는지.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다시요. 개인 간 매매,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개인 간 유상취득이니까 계약상 잔금지비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비일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비잖아 원래.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30회 시험에 나왔던 거.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에서 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에? 내 눈치만 보지 말고 대답을 하란 말이죠. 중 빠른 날이다. O, X. 맞습니다. 공매, 경매, 국수공판법이잖아요. 사실상 잔금지비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인가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자,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의 경우 봅니다.
연부취득은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그죠? 월부로 취득하면 다달이 대금을 갚아나가는 거고, 연부로 취득하면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때, 연부취득의 경우는 매회 지급되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 시로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다가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계약상 X예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언제로 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똑같아요. 등기등록일이 빠르면 등기등록일이고요. 하여튼 연부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 시로합니다. 첫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 상으로는 2021년 7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7월 19일 날 치러지면 7월 19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로합니다. 그 해에 지급하기는. 제가 지금 배경적인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부취득의 경우는 매회 지급되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는 거. 자, 481페이지입니다.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시입니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원칙 언제다? 계약일입니다. 증여는 낙성불려시 계약이라고 그랬죠?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야, 넌 진짜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너 저 사업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요새 빌빌대고 그러는데 너 보니까 막상 보니까 진짜 그렇네. 내가 돈 남아들어서 근데 너 한 1,000만 원 줄까? 상대방이. 내가 청약 의사 표시했죠? 증여 청약 의사 표시인데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거절했죠? 증여계약 불성립합니다. 증여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계약한 날을 취득 시로하느냐? 사람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룻밤 자면 전 재산 많은 거 반반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죠? 반의 반 반의 반으로. 그래서 계약일을 취득 시로한다. 다시요. 시험에서는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는 등기일로 한다. 아니에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일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거 증여로 취득한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 취득 시기로 했었어요? 증여받은 날.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라는 것이 예규에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알 필요 없고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양도세에서는.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 취득시로 합니다. 이거 서로 뒤바꿔요. 증여 계약일하고 계약한 날하고 증여받은 날은 다른 거예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 의미하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이에요. 동그라미 2번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죠.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 유증이라는 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유증계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여러분이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3번에 뭐라고 달아놓냐면 동그라미 3번에 계약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계약해제.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해제입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최근에.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여기가 또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밑줄이고 여기 별표시고 계속 또 밑줄입니다. 다음에 해당한 서류에 의해서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쫙 밑줄이고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겠으면 돌려주고. 포인트는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어느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요. 저기 왼쪽 480페이지 왼쪽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입증 서류를 보니까 자,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입증 서류는 4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3가지예요. 어떤 게 다르냐면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서류 중에서 D번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그런 것까지 시험에서 차이점 물어볼 가능성 낮으니까 그냥 차이점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시험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나왔어요.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등기한 후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등기한 후라고 그랬죠? 등기한 후에는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고. 양가로 2번 예외를 봅니다.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을 했다? 그럼 등기일이지 뭐. 서면에 의하자는 증여계약. 야, 친구야, 도와줄 거야? 자, 이런 보세요. 아까는 제가 증여 불성립하는 걸 얘기했는데, 야, 친구야, 사업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너
힘들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네. 옛날에 내가 힘들 때 네가 나 도와줬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 이것밖에 못 들어서 미안한데 친구야 힘내라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계약 성립했다고 그랬죠? 이게 증여는 계약인데 자, 서면에 의하자는 증여예요. 친구가 도와줄까? 고마워. 이런 건 지들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다? 계약, 자, 등기일을 취득시킵니다. 등기일.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일이고.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하여튼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원칙 언제? 계약일. 상속은 어느 때? 상속개시. 유증은 어느 때? 유증개시. 이렇게 딱 알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의제 취득의 경우 취득시인데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인데 이건 참고고 양가로 2번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쫙 밑줄이요. 이게 시험에 또 나왔었죠.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작년에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 나왔는데 토지 지목에 따른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지목 변경일로 한다. X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시험에 나오면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밭에서 새로 지목이 변경될 때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을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목 변경이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 지목 변경일로 한다.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작년에 나온 것이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사실상 지목 변경일로 한다. X입니다. 그렇게만 돼 있으면 틀려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밑줄이고. 그 다음에 주의,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지 뭐. 지가 사용하는 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 봅니다. 여기서 물론 좀 빠진 게 있는데 나중에 뭐 문제를 통해서 또 보충하기로 하고요.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30회 시험 나왔던 것 중에 빠진 게 뭐냐면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 있죠? 이혼할 때 어떤 게 빠져 있냐면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있죠? 이때 취득 시기는 언제냐? 남편에서 4명이로 등기 등록한 날, 등기 등록일. 이게 빠져 있어요. 등기 등록일. 자, 그래서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등기 등록일이다. 요게 빠져 있어요. 요거 한 가지.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시 언제다? 등기 등록일. 그 맨 아래다가 하나 뭐 추가해서 적어 놓으세요. 481페이지 맨 아래 공란에다가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 남편에서 4명이로 등기한 날.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거는 기본수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추가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제6절 과세표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목운동 합니다. 여러분들. 목운동. 아이고, 자. 목운동부터 스트레칭.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코로나가 다시 또 엄청난 또 폭발적인 또 증가를 보이고 있죠. 또 소식 들리고 그러는데 큰일입니다. 이러다가 또 비대면으로 갈까봐. 자, 시험 점점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빨리 뭐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비대면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우리 비대면으로 가면 그랬잖아요. 겨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막 그랬는데 다시 또 이거 이상가족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그럴까봐 큰일이에요. 어떻든 간에 요즘 보면은 강남 강의하는 날 이게 밤에 10시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그때 보면은요 난리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초저녁부터 이렇게 거기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닥다닥 막 모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막 웃고 떠들고 옛날 한여름 그날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코로나 이전에 그 시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지나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저기서 한 사람만 확진자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걸릴 건데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맨날 지나다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방역 철저히 신경 써서 시험 끝날 때까지는 그런 곳에 그냥 사람 많은 술집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은. 자, 482페이지 봅니다. 제6절 과세 표준입니다. 별표 3개입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은 중요하고, 자, 별표 3개고, 작년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였지만 또 독립범죄로 나올 수 있고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과세 표준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우기를 지우니까 어떻게 더 지저분해졌어요? 여기 우리 저기는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우는데 어떻게 더 지저분해지냔 말이지. 깨끗해져야 되는데 지우개가. 자,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우리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잖아요. 자, 그럴 때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인데,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 취득세는, 자 보세요. 과세 표준이 취득세는 취득가액이고, 취득하는 가격이고, 취득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뭐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이 되고, 또 채권 금액이 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 가액인데, 그랬을 때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재산세 재산가액은 보통징수하니까 과세주체 지자체장이 이것을 결정하고요. 자, 그랬을 때 과세주체가 결정하고요. 이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가액이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 결정되느냐? 자, 원칙적으로요. 납세 의무자가 여기 원칙 거부표를 보세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죠. 거기다가 신고 가액 앞에다가 취득 당시란 말을 꼭 껴놓으세요. 취득 당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란 말을 꼭 껴놓으셔야 돼요. 신고가액 앞에다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를 보니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올해 첫 해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되면 8억 원. 연부 취득의 경우 우리 연부 취득을 여러분들 배웠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연부 취득의 경우 우리 어떻게 배웠었냐면, 취득 시기 하면서 제가 아까는 생략했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연부 거래한다.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부 거래할 때 연부 취득의 경우는 보세요.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하면서 사람들이 연부 거래 안 한다고 그랬죠? 속 터져 죽겠지. 뭐 저 5억짜리 거래하면서 5천만 원짜리 거래하면서 뭐 5년, 10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속 터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단기에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연부 거래합니다. 그래서 각과의 총 연부금액, 예를 들어서 그냥 50억짜리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1년 7월 10일이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실제로는 7월 19일 날 치러지면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아까 언제를 취득시로 한다고 했어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해서 이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때 취득세 계산은 총 연부금액 50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요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되면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된, 이 매회 지급되는 요 사실상 연부금액 있죠? 8억 원. 요것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해서, 자, 요것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해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이때부터 신고 납부합니다. 이런 거예요. 다음 연도도 요해 사실상 연금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해서 요해 사실상 지급된 연금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계산하고요. 그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해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한 번에 55 곱하기 세율 하면 목돈 나가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나눠내는 효과가 생기니까 취득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취득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취득의 경우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매회 계약상 아니고 뭐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제 연부금액, 즉 사실상 연부금액이지 계약상 X입니다. 계약상 연부금액이 X예요. 계약상 연부금액이 X고 실제 연부금액 거기다가 사실상 X, 그러니까 계약상 X에 넣으면 되잖아요. 계약상 연부금액 X고요. 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 했어요?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느냐? 신고 또는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도 무신고로 봅니다.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인데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인데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이 공시가격은 소위 말해서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되는 건데 7, 80%? 70% 선에서 최고 뭐 서울 같으면 그 공시가격이 시가 70% 선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70%, 68%까지 반영된 것은 서울 아파트나 뭐 그렇고 대부분은 뭐 외곽 지역 같으면 50%, 60%, 여전히 65% 뭐 이런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된다. 그러면 뭐야 시가에 이거 뭐 60% 많이 해야지 68% 70% 반영돼서 결정된 건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다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례가 있죠.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요.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8천에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그 8천만 원 과세 표준하죠?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으니까 객관적 입증이 되잖아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동그라미. 자, 객관적 입증이 되고 수입 필증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예 동그라미요. 경매 포함해서요.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8천에 경락이 됐어요. 얼마를 과세 표준합니까? 8천만 원. 예? 경락가액 객관적으로 법원에 기록 다 남아있잖아요. 경락된 가격이. 그 다음에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취득 법의 동그라미,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경우 판의 동그라미. 다만 또 비추려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얘 객관성 없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X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는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화해 조소상으로는 사실상 가격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과세 표준한다?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제외하고 우리 순서는 그 다음에 6번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끌 따서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했냐? 객관적 취득,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 취득, 국수, 공판, 법, 부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그죠? 객관적 취득을 머리글자를 따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지금 우리 어떻게 외웠다? 저를 보셔야죠. 국수, 공판법, 부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 표준합니다. 시가표준에 관계없이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6번에서 주의를 보세요.
이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3조 규정에 따라 신고 제출하고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요. 객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객관적 취득은요. 이게 사실은 이때 이거는 시스템적인 어떤 그 검증이에요. 이게 개별적인 구체적인 검증이 아니라 시스템적이고 일률적인 그 검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보세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요 통보받은 자료가 있어요.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 6조, 이때 6조 조사는 구체적인 조사예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에 따라 여기 비춥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뭘 과세표현한다?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현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확인된 금액이에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부동산거래 신고대한 법률 3조에 따라 신고 제출하고 5조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관할 세무장 등으로부터 통보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이때는 확인된 금액이 사실상 이 취득가액보다 만약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런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확인된 금액이고 바꾸면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한다 바꿔요. 예? 여러분. 자, 그래서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별표시해 놓고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별표시해 놓고 알아두셔야 되고. 간주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현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그 특례에서, 그 특례표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특례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서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여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단 무상 취득하고 자, 단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거기다가 공란에다가 단 무상 취득과 무상 취득과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요 두 가지 경우는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 취득의 경우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이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요걸 좀 써놓습니다. 여러분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아싸 국소공판법 부 시가편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으로 하는 거지 국가나 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빵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빵원으로 해? 그럼 빵원 곱하기 세로면 빵. 그럼 무상 취득은 취득세 안 내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무상 취득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되냐? 시가편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무상 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해석상 준용하는데 무상 취득했는데 증여받았는데 상속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취득세 뭐로 신고할 거예요? 시가편액으로 신고합니다. 자, 하여튼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시가편액으로 과표 결정돼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취득 배웠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면 얘네들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했어요? 작년 시험에 들어가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에 해당한다.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 자, 여기 해당되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으로 양도세 계산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했습니다. 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을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계산됐을 때는 역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무상 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현을 보겠습니다. 간주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현을 보시면 먼저요, 여러분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요. 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과세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이 5억입니다. 취득세 과세표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예? 증가한가액을 지목 변경 전과 후의 시가 순액의 차액이 얼마요? 증가한가액을 과세표해요. 그래서 얼마요? 4억 원을 과세표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등비용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등비용, 지목 변경 등비용으로. 그래서 요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A라는 법인이 지목을 변경합니다. 밭에서 공장 용지로요. 그랬을 때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 전에 시가순액 1억, 지목 변경 후 시가순액이 5억이 됐습니다. 이때 단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이 됐는데 그 등비용 입증되는 금액이 1억 2천이다. 취득세 과세표 금액은 얼마로 한가? 어떤 수강생분이 2억 8천이요. 왜요? 증가한가액 4억에서 비용 1억 2천 빼서요. 아니에요. 세법은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비용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라고 한다? 이 등비용을 과세표합니다. 등비용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얘기가 교재에 지금 빠져 있는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비용이 등비용 입증될 때는 거기 나와 있네. 참고에 나와 있네. 토지 지목 변경이요. 증가한가액은 시가순액 차익인데 단 밑줄입니다. 지목 변경 전과 후의 시가순액 차익인데 증가한가액 이게 과세표인데 원칙적으로. 자, 근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한다. 밑줄짝이야. 그 다음에 차량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도 역시 증가한가액 과세표하고,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도 역시 증가한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자, 이렇게 간주 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표한다고요? 증가한가액. 근데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 과세표는 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 이미 사례 문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를 절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절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세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이 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토지 가액이 5억, 건물의 가격이 만약에 3억, 차량의 가격이 2억, 또 뭐 시험 같으면 시험에서는 실전에서는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여기다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부동산 임차권, 취득세상이 아닌 제품 이런 것들을 쭉 깔아놓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요. 여기다가요, 10억이죠? 여기다가요,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전체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다가, 그 다음에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20% 주식을 추가 취득해가지고 만약에 60%가 됐다.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해요. 여러분, 법인 설립 시는 과세되지 않는데 과점주 아니었죠?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을 모두 과세하죠? 그러니까 60%를 과세해요. 그래서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주식 비율을 곱해요. 60%. 그러니까 얼마? 6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과점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 이렇게 구해요. 자, 그 다음에 TV에 보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 제출 검증받은 주택은 객관성이 있어요. 근데 취득 시기는 헷갈린다고 언제를 취득시로 해요? 계약 상장 금지일. 근데 과세 표준에서는 객관적 취득이라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국수공판법 부니까요. 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가 순액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네, 시가 순액, 시가 순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 좀만 있다가 안 지울게요. 지방세 과세
이제 쉴 거예요, 이제. 자, 지방세 과세 시가 순액인데, 시가 순액은 지방세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 순액이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주택이 시가 순액이 되고요. 483페이지, 만약에 공시된 가격이 없다. 여러분, 토지 매립한 쪽에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개별 공시가 올해 거 공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을 새로 지어서 시가순액이 산정공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나 주택 같으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가격으로 정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 자, 건축물에 대한 시가순액 결정 어떻게 하는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취득세요. 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할 때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게 뭐냐?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사실상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잖아요. 그때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취득 시기 이전에 이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에 직접 간접 비용이 합계액으로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 포함되지 않는 간접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박스 형태로도 나오고 등등 하면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걸 고르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쭉 제가 설명할 테니까 눈을 같이 읽으면서 이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섞어져 있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서 포함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